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조직 내에서 사실상 넘버 2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직무배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표적이다 아니면은 성역 없는 기소다. 하나, 둘, 셋. 표적. 네, 오늘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이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박준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최은하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오늘 본인 양복 입고 나오셨는데. 약간 어색합니다. 네, 정체가. 좀 어색하네요. 예, 예. 근데 이성윤 지검장 기소와 관련해가지고 네. 오늘 몇 번째 방송이에요? 지금 8번째. 8번째. 어제부터 12, 합치면 12개 정도예요. 그러면 뭐 이거 완전히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겠군요.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이게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된 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까? 뭐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조직 내에서 사실상 넘버 2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검사장 중에 가장 큰 조직이 서울중앙지검이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이 수장급인 사람을 밑에 부하 검사들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아마 이성윤 지검장 피고인 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아마 쓸 거로 생각이 듭니다. 최 기자,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뭡니까?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2019년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안양지청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사실상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안양지청의 차장검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 덮어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자, 잠깐만요. 네. MC 두 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사건 혹시 예. 기억나십니까? 그럼 기억하죠. 정말 떠들썩했잖아요. 그냥 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게 2013년입니다. 네. 누가 봐도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쉽게 혐의가 인정될 것 같았는데 그렇죠. 무혐의가 됐어요. 검찰 단계에서 그렇죠. 무혐의가 예.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한다면서 조사가 새롭게 열린다고 하니까 2019년 3월 달에 이 김학의 전 차관이 한밤에요. 낮이 아닙니다. 한밤에 태국 방콕으로 긴급 갈려하다가 긴급 출국 금지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때로 잠깐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당시에 체크인도 했었고요, 공항에서. 네. 출입국 심사까지 마쳤는데 게이트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 뜨기가 10분 전에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김 전 차관이 법적으로는 형사 입건도 안 된 민간인 신분이었고요. 출국 금지는 사실 피의자한테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규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 번호를 기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짜 내사 번호를 쓴다든지 이렇게 출국 금지를 막 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을 좀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거, 그렇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이게 실체하고 절차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체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외국에 가버리면 수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불법을 볼 수 없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없는 번호를 생성했고요. 옛날 번호를 갖고 와서 했습니다. 그거 하나를 따져보면 이거는 위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허위 공문 작성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으로는 분명히 안 보냈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국 금지 시킬 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에 나섰습니까? 네,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성윤 지검장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당시에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거고요. 이런 사실은 지난 1월 초에 공익신고자가 제보를 하면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 이제 본인 기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내놨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또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와, 성역 없는 기소. 아, 칭찬받아 마땅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왜 표적 수사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최근에 96만 원 맞췄던 거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검사, 낮은 검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네. 아주 높은 서울중앙지검장, 특히 이성윤 지검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든 별명이 아니고요. 네. 검찰의 주요 요직이 4개 정도가 있는데 대검 차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중에 3가지 직역을 거쳤습니다. 검찰국장, 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 요직을 싹 다 거쳤거든요. 아무튼 대검 잘 차장 나갔다. 빼고는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기소까지 했다. 결국 최근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고요. 결국은 낙마했습니다. 낙마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니까 표적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예. 아마 이성윤 지검장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적이다 아니면은 성역 없는 기소다. 하나, 둘, 셋. 표적. 아, 뭐야? 아니, 저는 왜냐하면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성역 없게 보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죄가 사실은 유죄가 되기 어렵거든요. 검찰에서 전화 한 통씩 다 하거든요. 이 모든 게 직권남용죄 될 여지도 사실 있는 겁니다. 네. 다 지휘 따져보면. 체계에서 전화를 한다. 그런 부분까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소 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또 네, 청취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 검찰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 수사다라는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에 사실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사건은 그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또 이규원 검사와 병합해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 근데 현직 중앙지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인사권자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소됐더라도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냈고요. 오늘도 사실상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 직무배제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이 중앙지법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뭐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배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변협 전 이사님. 네. 이런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에 어찌됐든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논리로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처분을 했던 그때 그 사람들 네. 직권남용 해당할 수 없는 겁니까? 2013년입니다. 해당한다 하더라도 7년짜리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지났어? 아주 높습니다. 사실은 그때 절차적 하자가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복된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검찰에서 그 부분은 애써 무시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아까 말 나온 김에 이거 이제 기소 네. 공수처가 지금 뭐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기소권은 누가 갖고 가는 게 맞는 상당히 겁니까? 문제가 돼요.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법상으로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규원 검사는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검찰은 이 결정을 본 후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면 또 바뀔 수 있는 그러면 겁니까? 관할 위반이 돼서 이 기소 자체가 위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네, 확실히 8번째 하니까 방송을 잘하시네. 뭐 밑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분쾌를 하시니까 법적인 진짜로. 해석도 아주 명쾌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러고 방송하셨거든. 근데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네요. 인사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Stay